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해서 왔습니다. 그 허리 아프고 다리가 땡기는 건 언제부터 그랬죠?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심해진 건? 심해진 건 한 최근 한 달 정도? 허리만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저린 증상이 오는 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허리에 있는 관절과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좌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골신경. 네. 좌골신경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 중에 이런 식으로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밑으로 내려와서 엉덩이에서 합쳐져서 허벅지로 종아리로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허리에만 머문 통증이 아니라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생기면 허리에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이로 인해서 다리가 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통증, 그리고 허벅지나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명확해진다라고 하면 일단 신경외과 의사들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건 일단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구나 라고 일단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는 일단은 뼈의 관절의 움직임이 뒤틀려지거나 흔들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 찍는 건데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보여요. 그 중에서 앞으로 뒤로 젖히는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 뼈와 뼈 사이 관절의 불안전성, 그러니까 뼈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 찍는 겁니다. 근데 이 엑스레이에서는 보이는 바와 같이 뼈만 보이고 뼈하고 뼈 사이의 물렁뼈나 디스크 또는 뒤쪽에 있는 신경이 있는 부위에 이상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어보는 건 MR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엑스레이랑 MRI 좀 찍고 오세요. 네. 그래요, 검사하고 오셨지요. 네. 자, 그럼 이제 MRI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의 MRI 소견인데요. 보시면은 뼈하고 뼈 사이에 물렁뼈가 위치하는 여기 부위 중에 가장 안 좋은 부위가 여기에요. 이게 물렁뼈가 점점 위아래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뒤로 흘러나온 거죠. 이 물렁뼈가 뒤로 흘러나왔다는 걸 흔히 디스크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크 파열이 생기는 이유는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물렁뼈는 그 관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물렁뼈가 위치해 있는 이 단면을 보면 바깥에 딱딱한 막이 있고 안에 말캉말캉한 젤리 성분인 수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뼈하고 뼈 사이 쿠션 역할을 하고 이 쿠션 역할을 하는 이 수액을 밖에 있는 딱딱한 막이 잡아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베개 같은 겁니다. 이게 베개 솜이라고 하면 바깥에 베개 커버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베개 커버가 손상이 와서 베개에 있는 솜이 터져 나오는 걸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베개 커버쯤에서 안에 솜이 튀어나와서 다리로 내려간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리로 저리고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좌골신경의 통증이 발생돼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저리게 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디스크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겠죠. 디스크에 대한 치료 방법은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버티던가 또 하나는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버티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은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허리에 있는 신경이 있는 부위에다가 약을 주입을 해서 그러니까 주사를 놓는 겁니다. 이 부위에. 그래서 이 빨갛게 부어있고 안 좋은 신경에 붓기를 좀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신경차단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흔히 요새 매스컴에서 나오는 시술이 있어요. 시술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꼬리뼈로 관을 넣어서 유착을 방해하는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요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내시경 제거술이 있고 내시경으로 고주파열을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시경으로 하든 현미경으로 보고 제거를 하든 물리적인 변화를 줘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건 수술적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적 영역인지 버티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뭘 할지를 처음에 결정하게 돼요. 보통 그 결정은 환자의 증상이나 MRI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리 힘이 빠지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통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버티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가볍게 약 먹고 물리치료부터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주사를 놓고 그래도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시술을 이용해서 통증을 먼저 완화시키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방법들은 디스크를 제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의 호전 정도를 무조건 좋아진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한 버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본 다음 그래도 해결 안 된 통증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데 따지면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지켜봐서 호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시경이든 현미경이든 제거하는 방법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흔히 통증이 꽤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형을 주성의 통증을 오신다고 하고 MRI에서 이 정도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첫 번째는 약이랑 물리치료는 잘 해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사를 주입하거나 아니면 꼬리뼈로 그 관을 넣어서 유착하는 신경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신경 차단술은 소량의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 그 외 유착 방지제 같은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을 치료하는 것은 보통 인터벌을 둡니다. 한 번 치료하고 치료와 치료 사이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잡고 총 횟수는 2 내지 3회 정도를 시행을 해요. 근데 2 내지 3회 정도 시행을 해서 증상이 우리가 만족할 만큼 호전이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의 통증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치료 후에 지속되는 통증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는 일단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뜻해요. 내시경으로 들어가든 현미경으로 들어가든 요만큼의 피부를 절개하고 또는 요만큼의 피부 절개를 하고 안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러면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 이후에는 무엇을 하냐 하면 보통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여하는 시간의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수술하는 방법과 시간이에요. 수술하는 방법과 시간은 보통 하반신 마취를 하고 뭐 내시경을 하든 현미경 수술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반신 마취를 하고 걸리는 소요 시간은 짧으면 4, 50분에서 길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간단한 디스크에 한해서 이후에 수술 후에 회복되는 시간은 수술 후 4시간에서 6시간 뒤면 보행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은 보통 4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 퇴원하고 나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대부분은 운전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쪼그려 앉아서 뭘 한다거나 운전을 오래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보름 후에는 운전이라든가 일상생활이 거의 대부분 다 가능한 상태고 그래도 한 달 보름까지, 그러니까 수술 날로부터 6주까지는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허리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상처가 아직 덜 났기 때문인데요. 6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병원은 6주 후부터는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요. 허리 운동을 시작하고 난 뒤 2주 후 2달째부터는 웬만한 수영이나 간단한 빨리 걷기 정도의 운동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그 외에 다른 스포츠 활동까지 전부 가능한 거죠. 일단 그러면 그 뒤로는 완쾌의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재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발의 확률은 5%입니다. 여기서 재발의 확률이 5%라고 얘기하는 건 재발로 인해서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환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100명 중에 95명의 환자들은 조그맣게 재발이 되더라 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그러한 재발의 디스크의 크기가 크거나 모양새가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진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내시경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뒤를 한 번 더 절개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